안녕하세요, 김원욱입니다. 자, 원기총 5.1이 조금 늦게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원기총 5.1이 좀 늦게 나오기 때문에 그 책이 출간되기 전에 미리 촬영을 해서 교재가 나오면 바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이제 강의를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이 원고가 다 끝났고 인쇄에 들어갔기 때문에 줄기차게 강의해서 강의를 빨리 완강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원기총 김원욱 형법 기출 청정은이 5.1이고요. 자, 5.1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 그 교재 각 파트 앞에 이렇게 표로 각각 이제 요약이 잘 돼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각 파트별로 이렇게 표로 요약이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표만 잘 활용하셔도 그 내용들이 다 요약이 잘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본서로 강의를 잘 들었죠. 기본서로 강의를 듣고 이해를 했는데 이해는 됐지만 깜빡 까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기출문제집 한 권만으로도 단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파트를 보기 전에 먼저 표를 먼저 간략하게 보시고 기본서로 공부했던 내용들을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강의 중에도 이 표를 보고 간단하게 훑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들어가면은 그 이론 기출하고 판례 기출을 분리해놨어요. 그래서 문제 위에 보면은 이론이죠, 이론. 그래서 이론 문제는 이론 문제끼리, 이론 학설 문제끼리 쫙 모아놨고요. 판례는 판례 기출이어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론, 판례, 내가 지금 뭘 공부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 이론 문제 같은 경우는 예전에 사법시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0년 이전에 있던 사법시험 기출문제하고 2000년 초반대에 있었던 사법시험 기출문제까지 해서 그 비교적 한 20년, 30년 전 기출이긴 하지만 그때 예전 사시기출 문제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옛날 기출됐던 게 그대로 출제가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시기출 문제라고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거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셔가지고 고득 좀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요 문제를 보면은 대개 이제 1번부터 4번까지 이건 2023년 경찰 채용 1차 기출이에요. 그래서 기출 문제니까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어떤 것들은 그 문제 종합이라 그래갖고 1, 2, 3, 4, 5번까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지문이 6번, 7번까지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그럼 왜 그러냐면 이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그 기출 문제 원문을 그대로 수록한 게 아니고요. 원문을 그대로 수록하다 보면은 중복되는 지문들이 많기 때문에 요 책이 한 3만 페이지는 될 거야, 아마. 다 수록하려면,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잘 선별해서 그 지문별로 다 쪼갰습니다. 각 기출문제 원문에서 지문을 다 쪼개가지고 진도, 기본서 진도에 맞춰서 다시 배열을 했어요. 그리고 중복되는 지문은 다 삭제했습니다. 삭제하고 그래서 이제 지문별로 모아놨기 때문에 어떤 거는 이제 사지선다를 원칙으로 하지만 오지선다인 경우도 있고 사지선다 딱 맞지 않을 때에는 뭐 지문이 6개나 7개까지 갈 때도 가끔씩 있으니까 그거 염두에 두시고 푸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강의를 위해서 제가 해놓은 건데 앞에 이제 빨간색들이 있죠. 빨간색들은 틀린 지문들이에요. 틀린 지문들. 그 별다른 게 없는 것은 옳은 지문입니다. 옳은 지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들으실 때 가장 좋은 거는 그 스스로 여러분이 혼자서 먼저 풀어보시고 요약을 보고 간략히 복습한 다음에 문제를 스스로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맞다 틀리다를 체크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강의를 듣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를 풀기 힘든 학생들도 있겠죠. 그 시간이 안 돼서. 그래서 바로 강의를 듣기도 하는데 문제를 풀고 들으면 그게 제일 좋아요. 강의를 들으면서 복습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강의 먼저 예습으로 풀 시간이 없는 학생들이 만약 강의를 먼저 그냥 듣게 된다면 조금 버벅될 수가 있어요. 좀 버벅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예습을 하고 보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이제 예습을 하고 나서 이제 이 강의를 들을 때에도 이 강의를 이제 한 번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까지 듣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 책을 펼쳐놓고 이렇게 보다 보면은 자꾸 졸려요. 졸리고 진도 안 나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상한 데 하나 꽂혀갖고는 이거 갖고 막 1시간을 막 연구하고 찾아보고 하느라고 시간 낭비할 때도 많아요. 자, 근데 일단 강의를 틀어놓게 되면은 제가 강의를 그 균형 있게 딱딱딱 포인트 체크하면서 넘어갈 거니까 혼자서 끙끙대지 말고 같이 강의를 틀어놓고 공부를 하시면은
쭉 흘러가면서 가만 보고만 있어 공부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장점이 뭐냐면 지문을 그대로 화면에 띄워놨죠.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공부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뭐 패드라던가 아이패드라던가 컴퓨터 데스크탑으로 본다던가 조금 화면이 큰 거로 보시게 된다면 아마 이제 요 지문을 띄워놓고 강의하기 때문에 책이 없어도 복습이 될 겁니다, 아마.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집에서 예습으로 문제 종이로 된 책을 쫙 풀어보시고 그다음 복습은 이거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나 이런 걸 출퇴근 시간이나 틈날 때마다 자기 전이라던가 아이패드 딱 틀어놓고 화면 보면서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2번, 3번 반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를 들을 때에도 제가 먼저 이렇게 지문을 딱 틀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정답이 몇 번이다를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지문별로 하나하나 1번, 2번, 3번 지문별로 하나하나 OX, OX, OX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는 게 좋아요. 자, 근데 이제 보니까 우리가 종이로 된 문제집을 풀 때는 답이 안 써 있으니까 자기가 문제 정답을 풀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화면에는 정답이 있죠. 정답이 있죠. 네, 틀렸다, 맞았다, 정답이 바로 눈에 딱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요 화면으로 공부를 하실 때는 일단 맞다, 틀리다가 먼저 나와 있으니까 틀린 지문들에 대해서 틀린 지문이다, 1번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나오면은 어디가 틀렸나를 빨리 캐치해 보세요. 어디가 틀렸나를. 자, 1번 지문 딱 보자마자 이제 복습 방식 알려드린 겁니다. 이렇게 쭉 화면 딱 틀어놓으면 1번 성문 법률주의란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여기서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 형법을 의미한다. 자, 우리가 이제 책으로 쫙 문제 읽어보고 풀었잖아요. 풀었죠. 근데 복습을 할 때는 어떡합니까? 그렇게 다 읽기 전에 쫙 포인트 탁 읽어보고 그 핵심이 딱 눈에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가 틀렸죠. 여기가 틀렸습니다. 바로 눈에 딱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2번 지문. 제형 법정주의는 실체적 보장과 절차적 보장을 내용으로 한다. 책으로 풀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화면 볼 때는 정답 틀린 데가 바로 딱 보여야 됩니다. 왜 틀렸죠, 여기가? 네, 그렇게. 자, 그렇게 이제 복습을 하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 이제 옳은 지문 같은 경우도 옳으니까 넘어가자 그러지 마시고 이 옳은 지문에서도 어디를 틀리게 고칠 수 있는지 형법에서 포인트가 중요하죠. 그 포인트를 체크하면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 소년범만 되는 거고요. 성인은 안 되거든요. 근데 성인에게도 이걸 도입하는 건 괜찮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럼 포인트가 딱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소년범에게도 선고할 수 있고 성인범에게도 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은 틀린 지문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옳은 지문의 경우에도 어떻게 하면 틀린 지문이 될 수 있는지 어디가 포인트가 되는 건지 그걸 잘 파악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이해됐죠? 그래서 책으로 문제 풀 때는 읽어보고 어디가 틀렸나를 찾아서 맞다 그러다 푸시는 거고 복습할 때는 맞다 틀리다를 미리 알려드렸으니까 답을 미리 알려줬으니까 틀린 지문이라면 어디가 틀렸나를 빨리 찾아보는 연습을 계속하세요. 반복적으로. 그러면 이제 실제 지문에서도 눈에 바로바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옳은 지문도 어디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어디를 바꾸면 틀린 지문이 될 수가 있는 건지 포인트를 잡으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딱 틀어졌습니다. 자, 1번 어디가 틀렸습니까? 2번 어디가 틀렸어요? 3번 어디를 바꿔야 돼요? 4번 어디를 바꿔야 돼요? 5번 맞는 지문이지만 어떻게 하면 틀린 지문 되는 겁니까? 이거 보장적으로 바꾸면 틀린 지문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렇게 이제 이 화면을 보면서 그렇게 복습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2번, 3번, 여러 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네. 앞에 이제 요약된 거 다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맞는 거는 어디가 포인트인지 틀린 지문은 어디가 틀렸는지 바로바로 체크하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책으로 예습하시고 강의를 들으실 때 그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화면 딱 틀어주면은 좀 맞는 거 어디가 포인트인지 어디가 틀렸는지 계속 집중해서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기본서 강의 때 그 대략적인 그 자세한 설명들을 이해하기 쉽게 강의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출 강의 때에는 포인트를 탁탁 짚으면서 강의할 거고요. 물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자세한 설명도 하겠지만 되도록이면 이제 기본서 강의 때 했던 것들 좀 간략히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1520문제니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중복되지 않고 520문제니까 우리나라 형법 기출문제집 중에서 제일 양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거를 이 한 권만 달달달 보시면은 다른 책을 볼 필요가 없어요. 다른 책을 볼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최근 한 4, 5년간의 기출문제들은 이렇게 기출 표시를 다 해놨어요. 최근 기출된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2025년 올해 이제 5월 말까지 각 직렬의 형법 최신 기출 판례들을 다 반영했습니다. 다 반영했으니까 이제 요 한 권만 달달달 이제 보시면 다른 책은 따로 볼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원기총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몇 번을 봐야 될까요? 최소 3번. 3번을 봐야 책을 봤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합격을 위해서는 최소 5번 이상, 5회독 이상. 그리고 이제 권장하는 제가 좀 했으면 하는 회독수는 7회독 이상. 7회독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7회독의 법칙. 그래서 어떤 한 책을 7번을 보면은 그 책에 대한 통달하게 됩니다. 통달하게 되기 때문에 그 기출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을 때 정답이 바로바로 눈에 보여요. 그리고 거의 안 틀리게 되죠. 실수도 많이 줄고요. 7번을 보셔야 됩니다. 자, 다만 7번을 볼 때 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만큼 봤으면은 두 번째 볼 때 절반의 시간에 볼 수가 있죠. 봤던 거 또 보는 거니까. 처음 볼 때 모르는 거, 틀리는 거, 포인트, 체크 정리를 잘 해둬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 기출문제집에다가 여기다가 그 체크를 안 하고 그냥 그 강의만 듣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문제를 또 풀어봐야 된다 그래갖고 뭐 여기가 틀렸으니까 이건 맞는 지문, 여기는 틀린 지문, 이거는 이렇게 고쳐야 되고 막 이렇게 필기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필기를 안 하고 강의를 듣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문제를 또 풀려고.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네,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자, 해설이나 강의 중에 알게 된 것들은 요거 맞는 지문, 요건 이렇게 하면 틀리는 지문,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이렇게 고치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필기를 많이 해두세요. 지문에다가 필기를 많이 해두세요. 자, 그래야 이제 처음에 필기나 체크를 많이 해둬야. 그럼 얘는 내가 잘 몰랐던 지문이야. 체크해놔야죠. 잘 몰랐던 지문 체크해내단 말이야. 두 번째 볼 때 또 모르면 체크 또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또 합니다. 이건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몰랐단 말이에요. 체크 계속 들어가겠죠. 이렇게. 자, 그렇게 표시가 잘 되어 있어야 처음에 100시간을 봤다면 두 번째 볼 때 체크된 거 필기 위주로 보면서 50시간 만에 끝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회 독재는 절반 25시간 만에 끝낼 수가 있고 4회 독재는 12시간 만에 끝낼 수가 있고 6시간 만에 끝내고 3시간 만에 끝내고 1시간 반 만에 끝내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1시간 만에 끝내는 거고 그 다음에 시험 보러 가기 전날에는 한 반나절도 안 돼서 이 책 한 권을 다 본단 말이에요. 필기가 잘 돼 있어야. 그죠? 근데 나중에 다시 푼다고 아무런 필기를 안 해두면은 그 뭐가 중요한지 맨날 문제를 풀기만 하고 앉아있으면 실력이 안 늘어요. 문제를 푸는 거는 내가 뭐를 알고 뭐를 모르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풀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1번은 내가 아는 거예요. 2번은 내가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거나 애매하거나 틀렸거든. 그 다음에 3번도 틀렸단 말이에요. 근데 4번은 맞았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봤더니 지문별로 OX를 풀어봤더니 1번과 4번은 내가 잘 알고 맞췄는데 2번과 3번은 내가 잘 모르거나 실수로 틀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뭘 알고 모르는지가 선별이 됐죠. 이렇게 문제 풀어놓고는 공부가 끝났다 그러면 안 돼. 이제 공부가 끝난 게 아니고 문제를 풀고 아는 거 모르는 게 딱 분별이 됐으면 공부가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시작. 그래서 두 개가 틀렸으면 어디가 틀렸는지를 잘 봐야겠죠. 그래서 관습으로 형법을 만드는 건 안 되지만 위법성 조각사유 유리한 걸 만드는 건 허용되는 거거든요. 허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관습으로 위법성 조각사유 유리한 걸 만드는 거는 허용이 된다. 안 되는 건 뭔데? 형벌을 적용하는 게 안 된다. 필기해놔야지 이렇게. 필기해놔야지. 그죠?
관습으로 조각 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동그라미 괜찮지만 형벌을 인정하는 것은 안 되는구나. 필기해야 된다, 여기서. 그죠? 그 다음에 2번도. 자, 2번도 어디가 틀렸나? 자, 여기 이제 조례로서 정할 때, 벌칙을 정할 수는 없죠. 이렇게 정리해야 된다고. 그래서 조례로서 과태료라던가 범칙금을 부과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어요. 조례로 부과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조례로 벌칙을 부과할 수는 없지만 부과하려면 법률의 위임을 받으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필기해놔야지. 이렇게 필기해야죠. 다음에 푼다고 흰색으로 놔두면 안 되고 필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다 나머지 요 체크가 돼 있어야지. 얘하고 얘는 내가 틀렸었던 지문이다. 체크가 돼 있어야지. 이렇게. 아시겠죠? 자, 이렇게 잘 정리해 놔야만 두 번째 볼 때 내가 그때 맞았던 거 1번, 4번은 쭉쭉 그냥 대충 읽어보고 틀렸던 2번, 3번 지문은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근데 금방 보잖아. 관습으로 조각사유 유리하니까 인정하지만 형벌은 안 된다. 조례로서 과태료 범칙금은 되지만 형벌은 안 되는데 법률의 위임이 있으면 가능하다. 그렇게 봐야 100시간 동안 봤던 게 필기가 잘 돼 있어야 두 번째 볼 때 절반의 시간 준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필기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고 선생님, 그러면 제가 이 지문을 또 다시 풀고 연습은 언제 하는 겁니까? 그건 모의고사로 연습을 하든가 아니면 제가 강의를 틀어줄 테니까 이거 보고 연습을 하시든가 아니면 아이패드나 이런 거로 이제 이 교재를 강의를 들을 때 여기 맨 앞에 정답이 있으니까 아이패드 왼쪽에다가 엄지손가락이나 뭐 종이나 이런 걸로 그걸 가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가리고 읽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아이패드 왼쪽에다 뭘 가리고. 그러면 뭐가 어떤 게 맞고 틀린지 정답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가려놓고 문제 풀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옳다 그르다를 알고 나서 옳은 거는 어디가 포인트인지 틀린 점은 어디가 틀렸는지를 빨리 찾아내는 것도 그것도 공부란 말이에요. 이렇게 아시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부 방법을 잡아서 강의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